그래서 알바트로스님이 이렇게 답변을 남기셨는데 굉장히 길게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 답변을 보고 저도 제 생각과 여러 부분이 많이 일치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드립니다. 돈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 아시나요? 알바트로스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을 어제 좀 읽었어요. 사실 뭐 옛날에 사놨는데 읽지 않았었다가, 이분은 이제 주식하시는 분 아니고 옵션 하시는 분이에요. 올리셨던 글 중에 어제 제가 우연히 봤어요. 공유를 드려볼게요. 이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런 글이 올라왔다. 나도 한때 꽤 많이 만나본 이야기고 여전히 지금도 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몇 자 적어본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감히 그 누가 할 수 있을까?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차트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는 아주 쉽게 많이들 한다. 차트가 그렇게까지 무용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럼 차트가 대단하다는 것인가? 그 또한 그렇지 않다. 이게 뭐라는 이야기야 도대체? 차트를 가지고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차트의 구속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실력의 원천을 차트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들의 수익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차트를 통해 깨달은 많은 것들이 있다. 다만 그분들은 그걸 이미 체화시키고 버려버렸으니까 자신들의 실력이 차트 공부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에 직감, 본능 이렇게 표현하곤 한다. 나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본능적으로 아주 잘 느끼는 사람인데 이 본능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가만 따져보면 무수히 많은 차트를 공부하고 버리고 써보고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고 다시 공부하고 버리고 써보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손익비를 느끼는데 어느 쪽이 더 나은 도구인지 난 잘 모르겠고, 내가 주식시장에 머물렀던 4년간 기업 분석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그렇다고 그런 게 불필요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다만 나한테 안 필요했을 뿐이다. 내가 작년에 이런 글을 적었었다. 나는 나보다 뛰어난 분들 여러 곳에 지금 일임을 하고 있는데 그중 자문사 랩상품은 내 종목을 훤히 다 볼 수 있다. 삼양식품은 내가 모든 걸 볼 수 있었던 그 두 곳에 60개가 넘는 종목 중 한 종목이었다. 그리고 60개 회사는 모두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매수된 종목이었다. 나는 그 60여 개의 회사 중 왜 삼양식품을 예로 들었을까? 당시의 삼양식품은 그닥 움직임도 없던 종목이었는데 말이다. 내가 삼양식품을 굳이 예로 들었던 것은 이 종목의 일봉 차트가 제법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일봉의 모습은 이 회사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진입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차트는 내 투자 사고의 전부인 손익비 관점에서 아주 매력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당시 삼양식품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분석을 했을까? 나는 그런 거 일절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그 60여 개의 종목의 일봉, 주봉 차트만 봤을 뿐이다. 어쩌다 하다 얻어 걸려가지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럴지도. 그래서 내가 제목도 그렇게 적지 않았나. 아래 댓글은 내가 차트에 대해서 이웃분과 댓글을 주고받은 글인데 불필요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읽어볼 내용도 있을 듯 해서 옮겨드린다. 사실 이 댓글에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저도 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많이 전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딱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 공부를 할 때 테마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상승률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근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제가 마지막에 항상 얘기를 드렸죠. 탑 30을 100날 공부하고 그리고 시간외를 100날 공부하고 뉴스를 100날 공부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 차트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에서 차트를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다 끝까지 차트를 파봐야 차트를 약간 벗어나서 볼 수가 있다. 이 의미가 이 댓글들에 많이 담겨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 한번 남기셨었나 봐요. 차트 공부하실 때 가리고 전진하면서 보는 실전 방식으로 공부하시나요? 아니면 결과를 놓고 분석하는 방식,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셨나요?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깜빡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차트를 공부를 할 때, 자,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한 칸씩 움직여가면서 흐름을 보고 지표를 보고 차트의 흐름을 익히는 방법으로 공부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전체의 흐름을 놓고 이렇게 성큼성큼 공부를 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알바트로스 님이 이렇게 답변을 남기셨는데 굉장히 길게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 답변을 보고 저도 제 생각과 여러 부분이 많이 일치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차트 공부에 한참 빠졌을 때 시작은 뭐였냐면 당시에 유명한 기술적 분석가와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분은 차트로 모든 게 해결 가능하다는 이야기였고 저는 그분이 제시한 수많은 급등주 차트가 엉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시한 급등주 차트와 같은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차트를 찾아본 것이지요. 그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IT 버블이 붕괴되는 그 역사적인 해, 수많은 분들이 늪에 빠졌을 때 저는 운 좋게 일찍 주식은 다 정리하고 선물 매도를 길게 끌고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건너간 지 오래였고 제가 정말 초고수인 줄 알고 살던 때입니다. 누구와 논쟁해도 지고 싶지 않았고 또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논쟁에서도 지고 싶지 않아서 정말 그분이 제시하는 수많은 급등주 패턴과 같은 차트를 찾으려고 얼마나 차트를 많이 뒤졌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기능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차트를 끼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형태의 차트를 많이 찾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다른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저는 차트를 맹신하는 분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차트를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외로 보조지표는 그 자체로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다른 보조지표와 연결하면 제법 쓸만하구나 하는 게 보였고 다음으로는 갭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갭필이고 어떤 위치에서는 갭런이 나오고 수많은 자리들에서 갭에 의해서 시작되고 소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트로 급등주를 찾는 건 정말 어렵지만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구나 하는 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차트는 수급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급을 만들 수는 없지만 수급이 몰리는 곳으로 향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매집과 분산은 아무리 눈을 피하려고 해도 미세하게라도 그림자가 남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률의 이야기입니다. 가리고 전진하며 보는 건 제가 지금도 그런 거래를 제법 합니다만 한때는 정말 합성 전략을 많이 했습니다. 양매도, 양매수, 콜레이쇼, 풋레이쇼 이런 거래 아시지요? 그래서 도대체 시장의 큰 변수를 내가 미리 알 수 있을까 싶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 전까지 차트와 그냥 평이했던 날들의 차트를 출력해서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큰 변화의 시작일을 빼고 보면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50%였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일의 시작을 넣고 보면 확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대시세도 시작 단계가 조금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작 일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일은 대부분 갭을 동반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두 가지 방식 중에 가리고 전진하며 보는 건 그냥 아래에 위치한 차트바를 통해서 하루씩 전진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결과를 놓고 분석하는 방식은 시간은 별로 안 걸리는데 수박 겉핥기처럼 너무 날림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적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꼼꼼히 봤던 구간은 정고점, 전저점 깰 때 30, 60, 90, 120일의 모습, 2평 돌파 시의 모습, 그리고 눌림, 그리고 갭, 장대봉 그 이후의 모습, 캔들 패턴의 유효성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때는 진짜 보조지표도 정말 열심히 보고 그걸 활용한 거래도 제법 적극적으로 했는데 오랜 시간 보다 보니 이제는 그냥 2평만 봐도 나머지 지표는 머릿속에 다 있어서 그런지 특별히 볼 이유는 없었습니다. 주식은 길게 끌고 가니까 저는 그냥 120, 22평 이렇게 두 개만 봅니다. 파생은 데이니까 장중 움직임을 볼 때 15분 뭔가 볼린저 밴드 이렇게만 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정말 한때는 미친 듯이 집착해 공부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머릿속이 싹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나니까 지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차트를 맹신하던 시기가 있었고 차트가 싹 지워지는 시기가 찾아왔고 이제는 캔들과 2평 거래량만 이 정도만 놓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움직이고자 하는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적당한 두어 가지만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주식을 길게 보니까 장중 움직임은 거의 안 봅니다만 파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장 시작을 안 본 날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갭과 아침 시장의 연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계속 보다 보면 정말 뭐가 보여도 보입니다. 저는 코인을 하지 않지만 코인 시장에 원효띠라는 슈퍼트레이더가 있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차트만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고. 저는 그분 이야기를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차트를 계속 보다 보니
어렴풋하게 뭐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보였던 것이 시장에서 수명이 계속 갔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순환하지만 진화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답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더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전달되는 게 별로 없을 듯해서 아쉬운 영역입니다.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은 둘 다 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꼭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시 생각해봐도 기술보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자만심, 조바심, 망설임, 두려움 이런 감정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겁니다. 이미 많이 아시는 분이니 저 감정들을 잘 다스려서 잘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도 좀 똑같은 생각인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끝판왕은 여러분들의 욕심을 제어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항상 차트를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차트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고 차트에서 신호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지 않고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매수하기 전까지는 차트의 모든 방향성을 확인해 본 뒤에 매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이유는 대응밖에 없다. 제가 밥 먹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 혼자만 생각했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니까 네 생각 아니냐, 남들은 차트쟁이라고 하던데 차트는 한 번도 수익을 준 적이 없던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를 깊게 파지 않은 사람과 깊게 판 사람들은 아예 종목을 보는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단연코 이 종목이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종목은 아무리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기서는 저는 매수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종목의 이 위치가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나 재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정말 이 모멘텀을 이용해서 이 종목의 확장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포텐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승할 자리냐 주가를 올릴 자리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저는 차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차트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매수, 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차트에서 묻어나게 됩니다. 분봉상의 흐름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나요? 분봉상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급등하는 포인트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공조가 어디서 급등했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가 이 모든 차트 데이터 안에 모두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량 모두 다 표현이 돼 있고 일봉상의 조건이 왜 이 종목이 급등을 하게 만들었는지까지도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거래가 동반돼서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를 해준다. 삼성공조가 여기서부터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력이나 아니면 그런 이슈들을 머금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상승하지 않다가 왜 하필 여기서 상승을 했을까? 12월달과 2월달 사이에 삼성공조라는 이 회사가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 저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 변화라고 하는 건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 거래대금이 들어왔었던 거고 이 거래대금으로 인해서 슈팅을 올릴 만한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보유한 이 기업이 보유한 그런 모멘텀과 그런 포텐셜을 이 거래량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사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의 모멘텀 그리고 이슈, 테마 이런 것들은 이 거래량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거래대금,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려면 좋은 이슈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이슈를 머금은 거래대금과 차트상의 캔들 패턴이 급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만 다양한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급등할 수가 있어요. 오늘 HMM이 왜 상승을 했을까요? 저는 차트의 위치도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HMM이 상승을 하고 왜 오늘 흥하해운은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졌을까요? 대부분은 흥하해운이라든가 대한해운 이런 친구들이 급등을 해오던 종목이었는데 왜 하필 오늘은 HMM이 올라갔을까요? 물론 이슈상에 HMM을 명확하게 찝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차트 위치, 캔들의 위치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한몫을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들은 얼마 없습니다. 공부할 것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공부를 얼마나 효율성 있고 꾸준하고 끈덕지게 할 것이냐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다르게 할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공부를 바닥에 깔아두고 그 상태에서 이 흐름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를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일봉 차트 보는 눈은 정말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어느 정도 트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당일 매매에 접근한다? 오시면 됩니다.